이제부터 토론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께서 2032 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개최와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의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워싱턴 특파원, 논설실장, 관훈클럽 총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지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호입니다. 서울올림픽 때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올림픽 조직위원회 출입할 때 제 사수가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지금 부회장 이번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이종세 부회장이고 저는 이제 부사수로 따라했는데 그때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박세직 씨였습니다. 박세직 씨.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회의를 하면서 경기장 입장권과 입장권 구분을 냈습니다. 주례 보고를 하는데 그때 86년인가 5년쯤 되는데 입장권과에서 보고를 하기를 아니 서울올림픽에 입장객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박세직 씨가 간부들이 모인 석상에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럼 당신들 그 얘기를 하면은 올림픽 계획은 아무것도 짤 수가 없지 않느냐. 사람이 얼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숙소는 준비하며 어떻게 또 음식은 준비하며 등등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입장권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는 박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가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다행히 서울올림픽은 입장권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서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32년 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유치에 성공할 것인지 또 유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개최가 될 건지에 대한 아주 불확실한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88년 올림픽 때 입장권과는 입장권국처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민족사적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사시켜 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저희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논의의 물꼬를 트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를 맞는 심정으로 오늘 제가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은 아무리 정치판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아름다운 전통 하나는 있습니다. 전 정권이 해놓은 사업을 차기 정권이 받아서 반드시 성공시켰습니다. 88 올림픽만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권 때 유치했지만은 그건 노태우 정권 때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우리가 기억에도 생생한 2002년 월드컵도 유치는 김영삼 정권과 그 이전에서 했지만은 결국은 그 월드컵은 김대중 정권 때 꽃을 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당장 이 진보 보수를 따라서 국가적 사업은 유치하면은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간에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또 최소한 그런 훌륭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만 성공한다면은 저는 서울 평양 올림픽이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제 세미나 마지막 무렵에 한국 스포츠 외교의 산 증인을 할 수 있는 윤강로 원장께서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부 기자를 했습니다만 올림픽과 IOC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윤강로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걸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길게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장은 평양 능라도 5.1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던 곳입니다. 수용 인원이 15만 명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수용력이 큰 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야 대칭점에 서 있는 잠실 종합경기장은 88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은 수용 규모가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올림픽이 성사가 된다면은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과 잠실 운동장에서 동시에 성화가 타오르고 또 동시에 성화가 꺼질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 하나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분단의 고통을 겪어왔고 또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한 번도 목소리 한 번 크게 못 내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이제는 그걸 좀 청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가 풀려가야 된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저희 헌법을 보면요, 헌법 6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평화 통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은 단순한 올림픽 개최지를 한 번 더 개최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당위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한 일종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쟁과 또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국민과 정치권과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그런 국가적인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는 공정과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또 우리 윤광로 원장께서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남북 공동체로 한민족의 외연화 확대의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통제 기고문을 통해서 남북 분단이 남한과 분단을 모두 섬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륙으로 넘어갈 수 없는 섬이고 북한은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섬이기 때문에 이 섬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서울 평양올림픽에 성공한다면은 고립된 역사,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9일 날 소위 9.19 합의 때 DMZ를 몇 킬로, 10킬로 물리고 뭐 서해 경계 바다를 더 넓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은 사실은 9.19 합의 제4항에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함께 유치키로 한다는 합의를 넣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은 어제 민주평통이 주재하는 평화분과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것은 어떻게든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 동력을 살려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미국만 쳐다보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관계의 자율적 영역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제 회의 한 40명이 모였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미국만 보고 있느냐.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만 되뇌고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만 찾아보자 하지 누구 하나 그 대안을 내놓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두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뭘 해서 찾느냐.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 북미 대화도 순조롭게 끌고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히 진보 계층이나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남북관계의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은 2032년 올림픽만큼 좋은 소재가 또 어디 있느냐.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는 노력 자체가 정말로 그거야말로 남북관계에,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북관계의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고 또 뭐냐. 그랬더니 다들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는 스포츠다, 체육은 체육이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체육부 기자를 4년 6개월을 하다 정치부를 거쳐서 지금 여기 와 있지만요. 일단 스포츠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처럼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고 남북계가 막혀 있을 상황에서는 한 32년 올림픽만큼 좋은 소재가 없습니다. 앞으로 13년, 2032년까지 13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막히거나 또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 반드시 2032년 올림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건 누군가가, 하느님이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9.19 합의에 그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에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집어넣을 수 있었겠느냐. 참 대단한 이게 신의 가호가 아닌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막힐 때마다, 북미 대화가 막힐 때마다 2032년 올림픽 정신을 늘 되뇌이면서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아까 우리 대한체육에서 나오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아주 친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 임기가 2025년에 끝납니다. 서울 평양 올림픽이 결정되는 그 해에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흐 위원장을 잘 이용하고 그 임명을 잘 활용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흐 위원장은 2월달 로잔 회의에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평양 공동 유치를 가능성을 높게 보죠. 왜냐하면은 2014년에 IOC가 모나코에서 회의를 했는데 올림픽 계획안인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내놨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쭉 내려오던 1국가, 다시 말해서 1도시 원칙을 깼습니다. 그래서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2020 어젠다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IOC를 잡고 사정을 해야 되고 IOC 사정을 바꿔야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을 2020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식 유치 활동은 2022년부터지만은 공식 활동이 시작되면은 감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차별화된 남과 다른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가 심해지기 전에 또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올림픽 유치 활동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스포츠 얘기를 하셨던 분들 다 모으고 또 관과 민이 총동원이 돼서 범민관 협의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닥쳐서 꼭 서두르는 법이 있는데 이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아쉬운 게 여기 체육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88 서울 올림픽 때도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이 1979년인가 제42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경호실장인가 했던 박종규 씨가 사격연맹 회장인데 이걸 앞에서 치러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치른 세계 최초의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때 올림픽에 도전키로 마음을 먹고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림픽이 결정될 때까지 1981년 바덴바덴에서 결정될 때까지 정말로 훈련일지에 대해서 뛰었는데 주요 무대는 반드시 IOC가 있는 뭐 로잔느라든가 또는 주요 그 수도가 아닙니다.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 국제대회가 열리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국제대회에 있으면 그게 수영대회든 하키대회든 축구대회든 럭비대회든 간에 국제대회만 열리면 쫓아가서 거기 있는 임원들 잡고 한 표를 호소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가 88년도에. 그런 점에서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남북관계라면은 북한이 광주에 와야 됩니다. 광주에 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광주에서부터 첫 발을 떼야 됩니다. 세계 수영연맹 총재인지 누구지 모르겠지만 세계 수영연맹 관계자나 또는 각국 참가자를 상대로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국가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열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며칠 전에 캠페인에 첫 발을 떼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북한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남북관계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32년 올림픽을 위해서였다면 북한이 반드시 광주 수영 선수권대회에 참여를 했어야 됩니다. 경합도시에 대해서는 아마 이 섹션이 끝나면은 우리 윤광로 원장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호주의 브리스베인이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지만은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또 중국이 계속 급선장학으로 밀어볼 때 신흥강대국과 구강대국 사이에 싸움은 불가피하니까 투키드 테스의 함정이죠. 말하자면은 아마 미국이 중국의 급성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저희 적수가 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래서 호주인데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저희들 수준을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호주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올림픽이 이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제재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추어 프로의 벽이 무너져가지고 모든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스포츠 경기는 전부 프로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1980대 초에 체육 기자에 잠깐 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추어가 프로에 가는 것은 정말 큰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축구만 하더라도 벌써 월드컵 수준하고 올림픽 수준하고는 알고 땅치 않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IOC나 올림픽은 그 운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일종의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쇠퇴기에 접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끊임없이 IOC를 둘러싼 비리, 부패 의혹 때문에 IOC가 이제만큼 못합니다. 실제로 개최도시를 유치 신청을 받으면 옛날에는 줄을 섰지만은 지금은 유치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올림픽을 치르는 데 대한 어마어마한 비용, 이로 인한 적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OC 입장에서는 올림픽의 르네상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 르네상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남북한입니다. 바흐 위원장이 그렇게 호의를 보이고 평창에 와서 그렇게 참 친한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그 이면에는 남북한을 살려서 올림픽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속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바흐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아마 남북 올림픽이 성사가 된다면은 IOC와 남북한은 틀림없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기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사진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3자가 분명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만큼 세계 평화에 올림픽의 정신이 곧 세계 평화 인류인데 남북한 개최를 통해 분단국 개최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그만큼 이바지했으면 노벨 평화상은 당연히 남북한과 IOC에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장밋빛 미래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냉철해야 되겠습니다. 냉철해야 되겠습니다. 열리면 좋죠. 그러나 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북 제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과잉기입니다. 과잉기.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과잉 기대입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는 남한으로부터 뭘 뽑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정말 필사적인 각오로 달려들 겁니다. 우리는 아마 모든 걸 다 해줘야 될지 모릅니다.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뭐 그런 대로 건물 지어주는 게 좋지만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까지 다 해줘야 된다면 그 부담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과잉 기대를 잘 누르면서 달래면서 그걸 컨트롤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기대를 달래면서 그래야 남남 갈등 퍼주기 논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제정책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이루어내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의존이 심화되면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상호 의존성이 이루어내는 함정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깊어졌다가 깨지는 순간에는 기대한 만큼 그 실망도 크고 우리가 올림픽 개성공단 열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폐쇄됐을 때 남북관계는 정말로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또는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그런 상호 의존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북핵과 대북 제재 해전 문제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쉽게 말해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쏘고 그런데 거기 가서 올림픽 열 테니까 표현도 달라고 IS라게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해제 안 되고 북핵 문제 해제 안 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장밋빛 전망조차도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공동 유치를 했는데 북한과 남북이 안 좋아져가지고 서울만 단독 개최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정도로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역시 우발적 충동이죠. 우발적 충동. 2002년 월드컵 날 때 서해 연평에 대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 참고 잘 견뎌서 무사히 넘어갔지만은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천안함 북침 사건 같이 일어난다면은 아마 유치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정치금 수용소입니다. 인권 문제가 아마 유치의 가장 큰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침공한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지금 계속해서 북한 망명 정부를 임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인권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그것이 유치 활동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지만은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북한에서 억류돼가지고 고문 끝에 돌아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학생 원비어 사건 같이 일어난다면은 월드 유치는 물건을 그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고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북을 다루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더 가혹하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충동이 없어야 되고 결국은 저희가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잘 타이르면서 다독거리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올림픽을 해야 됐다고 마음 먹은다면은 아마 간슬게 모두 빼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사진 사건이라든가 법무부 장성탁이 고사프로 쏘아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북이 그런데 우리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남북 분단국 개최되니까 한 표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다면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뭘 하려고 그러느냐. 참 예측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남북에 대한 주변 사관과의 교차 승인 정도로 될 거로 믿습니다. 아마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수교가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하게 남한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미 수교가 됐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마침내 일본, 미국과 수교가 되는 소위 말하는
4강 교차 승인 정도는 실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저희 외교역량은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4강 교차 승인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북이 그렇게 원하는 체제 보장의 기초입니다, 기초. 4강 교차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북한의 체제 보장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북이 더 이상 핵을 고집할 이유는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4강 교차 승인이 이룰 것에는 봅니다. 4강 교차 승인은 또 무슨 함정이 있냐면은 남북한이 찢어지게 되면 분단의 고착화 우려가 있습니다. 분단의 고착화. 여러 보수 계층에서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을 자꾸 지원해가지고 북한의 힘을 키워주게 되면 결국 분단의 고착화 우려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일종의 국내적 방파제로서 우리는 국가연합을 다시 지켜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국가연합이냐? 지금 지구상에는 대표적인 국가연합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국가연합입니다. 또 대표적인 연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입니다. 연방은 헌법에 따라서 연방 헌법이 있어서 헌법에 따라 조율됩니다. 연합은 조약으로 조율됩니다. 연합은 조약으로. 이 국가연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남한 내에서도 진보 보수가 이미 다 합의를 했습니다. 또 북한도 2000년 6.15 평양선언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연합제라는 표현을 처음 못 썼지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 연합제를 수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징검다리가 국가연합이라는 데 대해서는 남북한과 우리 국내의 진보 보수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강의 교차 승인에 의한 분단의 고차화를 막고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할 수 있으려면 국가연합의 논의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1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얘기냐? 제가 제 발표 논문에는 결국은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자. 국가연합이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연합에 관한 전 단계로서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체육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체육 공동체.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가을 아셈 회의에서 동북아 6개국 철도 공동체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철도 공동체의 모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1952년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ECSC가 공동체의 모형이고 그 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결국은 경제 공동체가 되고 그게 결국은 오늘날 유럽연합이 된 것입니다. 석탄 철강의 역할을 나는 저는 체육 활동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체육 공동체를 통해서 문화 공동체로 가고 문화 공동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에너지 공동체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미 사실상의 통일은 절반 정도는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욕심은 내지 말자. 체육 공동체만이 된다는 석탄 절반 공동체를 만들 때 뭘 했습니까? 유럽에서 공동관리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나는 석탄과 철강의 생산, 판매, 수송을 모두 공동관리기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공동관리청이 나중에 유럽의회가 됐고 그때 있었던 강요회가 유럽의회가 또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커가지고 체육에서 시작된 공동체 운동이 체육에서 시작된 체육 공동체에서 시작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이 문학의 전반으로 뻗어서 역사하는 연구 공동체, 환경 공동체 등으로 뻗어나가면은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게 곧 사회문화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체육 공동체 뭘 할 거냐? 스포츠 단일팀 만들 때마다 싸우지 말고 국제 경기 대회 할 때 입장할 때마다 무슨 길을 짜 싸우지 말고 훈련도 싸우지 말고 주요 국제 대회 때는 항상 남북 체육 공동 체육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남북 체육위원회가 공동 관리를 통해서 이번에는 단일팀 안 된다. 이번에는 선수발을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무슨 길을 들 것이다. 이번에는 참가하냐 안 하냐
등등, 그리고 이번 대회는 남북이 공동 유치해볼까 말까 등등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체육 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른 문화 공동체로 파급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경제 공동체로 가서 결국은 국가연합이라는 정치 공동체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이라는 걸 꼭 무슨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국가연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각 남북한의 주권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걸 그걸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체육 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공동체로 가는 그 과정에다가 국가연합이라는 지붕만 씌우면 그게 곧 국가연합이 되는 겁니다. 남북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야말로 체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전호의 기회고, 그 체육 공동체가 곧 출발점이 돼서 문화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국제정책에서 말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또는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민관이 하나가 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2 서울 평양 올림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2032 서울 평양 올림픽을 하면은 IOC와 남북한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호주의 브리스베인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서울 평양 공동 개최를 남북한의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의 계기로 삼자. 그래서 국가연합의 준비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 가자. 이렇게 역설을